안녕하세요. SANGMUZTV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 지하에는 전기, 통신, 수도, 냉난방 케이블들이 복잡하게 얽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지하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접근도 어렵고 불이 한번 붙으면 케이블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번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대도시 정전 사고나 통신 마비 사고 중 상당수가 지하구 화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2022년 12월 1일 NFTC 605 지하구의 화재 안전기술 기준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기준서를 현직 소방전기 감리원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완전히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발밑에 이런 안전장치들이 숨어 있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해시태그 챕터 1 지하구가 뭔가요? 먼저 지하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야겠죠. 법령상 지하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제28호에서 규정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도시 지하에는 전기 케이블, 통신 케이블, 상하수도관, 난방 배관 같은 것들이 지나가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것들을 각각 따로 묻었어요. 전기는 전기회사가, 통신은 통신사가, 수도는 수도국이 각각 파고 묻고.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수할 때마다 길을 파야 하고 교통도 막히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공동구, 즉 지하구입니다. 여러 설비를 하나의 터널 안에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지하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겼냐고요? 마치 좁은 지하 복도처럼 생겼습니다. 천장과 벽면에 케이블들이 빽빽하게 걸려있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케이블은 불에 탑니다. 특히 절연 피복이 연소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불꽃이 케이블을 타고 수백 미터씩 번져나갑니다. 좁은 공간이라 연기가 가득 차면 소방대원이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NFTC 605가 필요한 겁니다. 해시태그 지하구 관련 핵심 용어 정리. 이 기준서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기준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헷갈리거든요. 분기구. 지하구에서 배관이나 케이블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도로로 치면 교차로 같은 곳이에요. 화재가 나면 불길이 이 분기구를 통해 여러 방향으로 퍼지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지점입니다. 환기구. 지하구 내부의 온도, 습도를 조절하고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구멍입니다. 자연환기구와 강제환기구가 있어요. 화재 시 소방대원이 이 환기구로 호스를 넣어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작업구. 지하구 내부를 유지보수할 때 사람과 장비가 드나드는 출입구입니다. 맨홀처럼 생긴 경우가 많아요. 케이블 접속부. 케이블들이 서로 연결되는 접속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절연유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특고압 케이블. 사용 전압이 7000B를 초과하는 케이블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220B와는 차원이 다른 전압이죠. 이런 케이블이 화재를 만나면 폭발적으로 불이 번집니다. 방화벽. 화재 시 열과 연기가 퍼지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벽입니다. 마치 방화 셔터처럼 지하구를 구획으로 나눕니다. 해시태그 챕터 2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기준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입니다. 해시태그 2-1 소화기 설치 기준. 지하구에 소화기를 아무렇게나 두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첫째, 소화기 능력 단위. 어급 화재 일반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비급 화재 유류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그리고 C급 화재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여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하구에는 케이블 전기, 절연 유유류, 기타 가연물이 모두 있어서 A, B, C급 화재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화기 아무거나 가져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소화기 중량. 총 중량이 7kg 이하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하구는 좁고 이동이 불편합니다. 무거운 소화기를 들고 다니다가 못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실용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셋째, 설치 위치와 개수.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면에서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소화기 상부에는 조명식 또는 반사식 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하구에 화재가 나면 연기로 시야가 거의 제로가 됩니다. 빛을 발하는 조명식 표지판이 없으면 소화기를 찾지도 못할 수 있어요. 해시태그 E-2 자동 소화장치, 이게 핵심입니다. 지하구에서 사람이 직접 불을 끄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 소화장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설치 위치별로 3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발전실, 변전실, 통신기기실 등 특수 장소. 지하구 내에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등이 있고, 그 바닥 면적이 300이 미만이면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면제됩니다. 300이 이상이면 그건 별도의 대형 소화 설비 대상이 됩니다. 제어반 또는 분전반.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어반이나 분전반은 지하구 안에 수없이 많습니다. 이 제어반, 분전반 하나하나마다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큰 건 다 했는데 작은 분전반은 됐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개별 설치 의무입니다. 케이블 접속부, 가장 위험한 곳. 케이블 접속부, 특히 절연율을 포함한 접속부는 화재 발생 시 가장 폭발적으로 번지는 지점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되 방호 공간을 구획하는 등 소화 성능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장치는 2가지입니다. 첫째,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 둘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장치. 두 번째 조건은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검증을 받으면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시태그 챕터 3 자동화재 탐지 설비. 지하구에서 화재를 빨리 감지하는 건 생명과 직결됩니다. 근데 일반 건물에 쓰는 감지기를 지하구에 그냥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해시태그 3-1 감지기 종류. 왜 특수 감지기가 필요한가? 지하구는 환경이 매우 특수합니다. 먼지가 많고 습기가 높고 길이가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르기도 합니다. 일반 스포츠형 감지기 동그란 감지기를 달면 먼저 먼지와 습기 때문에 오동작이 잦습니다. 둘째, 불이 어디서 났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NFTC 605에서는 발화 지점을 이렘 단위로 확인할 수 있고 온도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써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선형 감지기 리니어 히트 디텍터입니다. 케이블처럼 생긴 이 감지기는 지하구 천장을 따라 쭉 이어집니다. 불이 나면 그 위치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수신기에 몇 번 구역, 몇 미터 지점의 화재라고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광섬유 선형 감지기 또는 열감지 케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해시태그 3-2 설치 위치. 감지기는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합니다.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 사이의 수직거리는 30cm 이내여야 합니다. 너무 밑에 달면 케이블에 가려서 화재 감지가 늦어지거든요. 단, 형식 승인 내용에 별도 설치 방법이 있거나 중앙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3-3 발화 지점 표시 의무. 감지된 발화 지점이 지하구의 실제 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때 어디서 불이 났어요? 라고 물으면 203동 지하구 입구에서 450M 지점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어딘가에서 불이 났어요는 의미가 없어요. 해시태그 3-4 발신기, 음향장치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일반 건물에서는 화재 발신기 빨간 버튼과 비상벨이 필수인데요. 지하구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구는 상시 사람이 없는 무인 공간이라서 발신기를 눌러줄 사람도 비상벨 소리를 들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동 감지 시스템과 통합 감시 시설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해시태그 3-5 상수도 냉난방 설비만 있는 구간은 예외. 지하구 내부에 전기통신 케이블 없이 상수도나 냉난방 설비만 있는 구간은 감지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화재가 주요 위험 요소인 만큼 케이블이 없으면 위험도가 낮다고 보는 거죠. 해시태그 챕터 4 유도등과 연소방지 설비. 해시태그 4-1 유도등. 지하구에서도 유도등은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위치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 포함입니다. 그냥 아무 유도등이 아니라 해당 지하구의 환경에 적합한 크기의 피난 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구 환경에 맞게 방수, 방진 성능을 갖춘 제품이어야 하고 크기도 출입구 크기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3-2 연소방지 설비 지하구 전용 소화 설비. 이 부분이 지하구 기준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연소방지 설비는 일반 건물의 스프링클러와 비슷한 개념인데 지하구의 특수한 환경에 맞게 설계된 설비입니다. 배관 기준.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또는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내열성을 가진 것을 써야 합니다.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설비와 배관을 공유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배관 구경 전용 헤드 사용 시 헤드 개수에 따라 배관 구경이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1개 32, 마이너스 2개 40, 마이너스 3개 50, 마이너스 4개 또는 5개 65, 마이너스 6개 이상 80. 구경이 너무 작으면 소화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헤드 설치 기준. 헤드는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합니다. 헤드 간 수평거리는 마이너스 전용 헤드 2M 이하, 마이너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1.5M 이하. 그리고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소방대원이 출입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쪽 방향 살수구역 길이는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환기구 사이 간격이 700M를 초과하면 700M 이내마다 추가 살수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단,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으면 예외입니다. 송수구 기준. 소방차가 현장에 와서 물을 공급하는 연결 입구, 즉 송수구는 마이너스 소방차가 접근하기 쉬운 노출된 장소,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 마이너스 구경 65 쌍구형, 마이너스 송수구에서 1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 설치, 마이너스 지면에서 높이 0.5M 이상 1M 이하, 마이너스 자동 배수 밸브 또는 직경 5배수공 설치, 마이너스 송수구로부터 주배관까지 개폐 밸브 설치 금지, 마이너스 이물질 차단 마개 설치. 이 중 개폐 밸브 설치 금지는 특히 중요합니다. 화재 시 긴박한 상황에서 밸브가 잠겨 있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챕터 5 연소방지제, 방화벽, 무선통신 보조 설비. 해시태그 5-1 연소방지제 불이 번지지 못하게 막는 재료. 연소방지제는 케이블에 붙이는 방화 코팅 재료입니다. 쉽게 말해 케이블에 방화복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설치 위치는 다음 4곳입니다. 1. 분기구 불길이 갈라지는 위험 지점. 2. 지하구의 인입부 또는 인출부 외부와 연결되는 지점. 3. 절연유 순환 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유증기 화재 위험. 4. 기타 화재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연소방지제 간의 설치 간격은 350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350M마다 방화 구간을 만들어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난연 성능 기준은 한국산업표준 KSC-IEC 6332-3-24 이상이어야 하고 시험 성적서 유효기간은 발급 후 3년입니다. 만약 케이블 자체가 이 난연 성능 이상이면 연소방지제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시태그 5-2 방화벽 화재의 확산을 막는 최후의 보루. 방화벽은 지하구를 구간별로 나눠서 화재가 전체로 번지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설치 기준 핵심 4가지. 첫째, 내화 구조로서 혼자 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흔들리거나 화재로 무너지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둘째, 방화벽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이어야 합니다.
이문은 60분 이상 화염에 견뎌야 합니다. 셋째,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에는 내화 채움 구조로 마감해야 합니다. 방화벽에 구멍이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케이블이 지나가는 틈을 내화 재료로 완전히 막아야 합니다. 넷째, 설치 위치는 두 곳입니다. 마이너스 분기구, 마이너스 국사, 변전소 등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 건축물에서 20m 이내. 특히 건물과 연결되는 부위는 화재가 건물로 번지거나 건물에서 지하구로 번지는 위험이 높아서 반드시 방화벽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화벽의 출입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 폐쇄 장치로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혀야 합니다. 현장에서 문 좋은 열어두면 어때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해시태그 5-3 무선통신 보조 설비. 지하구는 지하라서 무선통신이 잘 안 됩니다. 소방대원이 들어가면 외부와 교신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합니다. 5개 안테나 설치 위치는 3곳입니다. 1. 방제실 인근. 2. 공동구지하구의 입구. 3. 연소방지 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 지상. 이렇게 설치하면 소방대원이 지하구 안에 들어가도 외부 지휘본부와 무선 교신이 가능합니다. 해시태그 챕터 6 통합 감시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마지막으로 통합 감시시설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지하구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기본 개념. 소방관서 119 상황실과 지하구 통제실 사이에 화재 관련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의 선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재 상황에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아야 하니까요. 수신기 연동. 지하구 통제실의 수신기에 표시되는 화재 신호, 경보, 발화 지점 등이 119 상황실의 정보통신 장치에도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표준 통신 프로토콜은 MODBUS-RTU 방식입니다. 수신기는 35초 주기로 상위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전송되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어느 구역존인지, 마이너스 현재 상태가 정상인지, 단선인지, 화재인지, 마이너스 감시거리 및 화재 발생거리. 이게 왜 중요한가? 과거에는 지하구에서 화재가 나도 소방서가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하구 관리자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이제는 수신기가 화재를 감지하는 순간 119 상황실에도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자, 오늘 NFTC 605 지하구의 화재 안전기술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볼게요. 구분 핵심 내용. 소화기 어급 3단위, 비급 5단위, 시급 적응성, 7kg 이하, 출입구마다 5개 이상. 자동 소화장치, 특수장소 제어반 케이블 접속부 각각 개별 설치 의무. 감지기 1M 단위 발화 지점 확인 가능한 선형 감지기. 연소방지 설비 환기 구작업구마다 양방향 살수 700M 이내 구역 설정. 연소방지제 350M 이내 간격으로 설치, 분기구 등 위험 지점 필수. 방화벽 60분 방화문, 내화 채움 구조, 항상 닫힌 상태 유지. 통합 감시시설 119 상황실 실시간 연동, MODBUS-RTU 프로토콜. 우리 발밑에 이런 촘촘한 안전망이 깔려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안심이 되시지 않나요? 지하구 화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 기준들이 잘 지켜져서 도시의 혈관이 안전하게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방 콘텐츠는 SANGMUGTV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